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코스모스 TV 최현욱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진행하는 2022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주민을 위한 생활 법률 상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8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제인 이혼과 양육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이주 및 비자 전문 변호사인 김혜진 변호사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번 저희 코스모스 TV 시청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도 인사드렸던 이주 및 비자 전문 김예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위원 등을 역임을 하면서 다양한 다문화 가족과 결혼 이주 여성들을 만났고 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경험들이 다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또 다문화 가족 관련해서 많은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 이혼과 양육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말씀해 주셨던 결혼 이민자의 초청 비자에 대한 리뷰하고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결혼 이민자의 비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에 발급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결혼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 좀 이혼하게 되는 경우들이 덜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그런 절차와 그리고 또 아이가 있는 경우에 결혼 이민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한국인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양육비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양육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결혼도 결혼이지만 TV에서도 그렇고 이혼에 대해서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은 결혼 이민자의 이혼 그리고 양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이혼 사유의 주요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결혼 이민자들은 주로 배우자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이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하는 경우들도 있고, 갑자기 한국인 배우자가 뭐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다든지 그런 사유들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결혼 이민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례들이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고 알고는 있는데요.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로 인한 폭력들이 있었군요. 이혼을 하려면 그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그럼 결혼 이민자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모두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이혼 숙려 기간을 가진 이후에 법원에서 정해준 날짜에 법원에 다시 출석을 해서 판사 앞에서 협의혼 의사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혼 의사 확인서를 받아서 3개월 이내에 둘 중 한 명이 구청에 신고하면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둘 중 아무도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은 조정 전치주의의 원칙상 조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이혼 소장을 제출하든지 하면 됩니다. 이혼 소장을 제출해도 조정을 거친 후에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 판결과 효력이 같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소가 가능합니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 1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된 날에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1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정도에 그칩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의 이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네요. 이혼을 하는데 자녀가 있을 경우 결혼 이민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아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신청은 보통 이혼 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협의혼할 때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 협의를 반드시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을 해야지만이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을 할 때도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누구를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혼 이민자라고 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데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인이 가정폭력 등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결혼 이민자가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귀책 사유에 따라 친권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결혼 이민자라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니었군요. 중요한 것은 결혼 이민자, 이주민이기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비자, 체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 이민자가 아이가 있는 경우에 아이가 성년이 되기 이전까지 아이를 양육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면접 교섭을 한다면 F6-2로 결혼이민 비자로 체류 기간을 계속 연장을 해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에게 주된 귀책이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F6-3로 체류 기간을 결혼이민 비자 계속 연장을 해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으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주된 귀책이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이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이 있는 게 분명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이 있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는 것이 나중에 판결을 받고 이혼을 한 이후에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귀책이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체류기간이 연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건이 마련돼야 하는데요.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네,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나 조정 결정문이나 아니면 그 협의 이혼할 때 그 협의서에 근거를 해서 한국인 배우자의 재산을 경매 등 강제 집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가정법원에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인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가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행하지 않으면은 30일 이내로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감치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유치장이나 교도소나 구치소에 감금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문의하시면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그 기관에서 도와줍니다. 아, 그렇군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혹시 양육비와 관련된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양육비를 좀 오랜 기간 동안 못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부동산을 찾아봤더니,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 한국인 배우자의 명의로 돼 있어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보통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양육비를 받은 케이스가 2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본인이 또 살고 있는 집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부동산이 시세가 또 계속 오르는 추세이기도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를 원하지 않아서 양육비를 빨리 주고 대신에 이제 나중에 저희가 그 경매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해서 양육비를 받고 사건을 종료시키고 그렇게 한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밖에도 다양한 이혼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뉴스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게 가정폭력 이혼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네. 혹시 만약에 재판에서 유리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네. 같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결혼 이민자들의, 특히 결혼 이주 여성들의 그 이혼 사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그 한국인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심한 욕설을 계속 하는 부모도 있었고요. 그리고 폭행을 하는 부모도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분리조치, 경찰에 신고를 하고 분리조치를 요구하고, 그럼으로써 혼인이 이제 파탄이 되고, 그래서 경찰에 이제 신고한 그런 내역이나 아니면 이제 진단서,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을 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해가지고 이혼을 그렇게 하게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좀 굉장히 그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한국인 배우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가 이 여성이 한국인이어도 저렇게 했을까? 사실 사건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외국인이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외국인들은 한국 실정을 잘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언어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좀 부당하게 대해도 그거에 대해서 쉽게 신고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그리고 하나 더, 재판에서 유리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재판은 입증 자료라고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주장해도 그거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해서 이혼을 하게 됐다. 요새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이 부정행위 또 입증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라인이라든지 그 회사의 그 대화 내용을 좀 달라고 좀 하면 좋은데 전혀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 회사들이. 그거를 전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신 기록도 6개월 이전의 기록은 공개가 되지 않고요. 또 통신 기록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사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불허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잘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진단서라든지 아니면 폭행 사실을 뭐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한다든지 아니면은 경찰에 이제 신고한 그 신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가정폭력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입증이 되는데, 부정행위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주민들이라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민 및 비자 전문 김혜진 변호사님을 모시고 결혼 이민자의 이혼과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혼을 혹시라도 고민하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이것만은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또 설명을 드렸다시피 증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분명히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한국인 배우자가 다른 남성이 생겼다고 이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둘이 뭐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를 녹음을 해서 저한테 주라고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또 잘 녹음을 해오셔서 네. 그렇게 해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으로 판결문을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체류 기간도 연장을 계속 시켜준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또 증거를 잘 만들려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예로 말씀드린 그분도 변호사한테 좀 빨리 이렇게 와서 상담을 받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문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좀 증거를 확보를 하자
라고 해서 그 증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었기 때문에 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애초에 이렇게 좀 잘하면 좋은데 좀 잘하지 못해가지고 특히 외국인들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예, 이미 제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진행하는 2022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주민들을 위한 생활 법률 상식 8가지 주제 중 이혼과 양육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혼을 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다면 법적인 절차를 잘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주민들이 계속해서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가 꼭 따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사건과 관련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